가을바람은 찬 공기를 실어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늘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빗방울은 유리조각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빗물에 부딪혀 무수한 파편으로 흩어지고 그 잔광이 하늘 끝까지 스며올라 밤하늘은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처럼 펼쳐졌어요. 바람은 찬 공기를 실어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늘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빗방울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었고 머릿속이 조금은 개운했어요. 두 팔을 끌어안고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싸왔어요. 춥지?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다가왔고 동시에 따뜻한 온기로 그녀를 품어주었어요. 그의 단단한 두 팔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기 품 안으로 힘껏 끌어당겼어요. 사랑해, 수연아. 민혁 씨, 미안해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난 수연이 편이야. 어디에서든 내가 널 보호하고 옆에 서 있을 거야. 그의 넓고 따뜻한 품 안의 체온이 그녀의 아프고 슬픈 기억을 치유해 주었어요. 수연은 순간 눈을 감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느꼈어요.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호흡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순간 민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이제부터 널 지켜줄게. 사랑해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를 포개며 수연은 떨리는 손끝을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래, 이제는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 쾅쾅쾅. 밤 12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수연은 잔뜩 긴장한 채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 속의 박미자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붉게 물들고 잔뜩 풀려 있었어요.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비틀거리는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했어요. 수연아, 사랑하는 내 딸. 엄마 왔다. 문 열어. 엄마 얼굴 좀 보자.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자마자 미자는 제지비냥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한쪽 구두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떡져서 이마에 달라붙은 얼굴로 희죽거렸어요. 야, 이게 내 집이야? 와, 좋네, 좋다. 딸이 이렇게 출세했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대우하면 쓰나. 미자는 비틀거리며 소파로 몸을 쓰러지듯이 던지며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도박 좀 했는데 너네 시엄마가 준 5억? 그게 무슨 돈이라고. 회장님한테 돈을 또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야, 5억 그거 던져주면 내가 네 하고 사라질 줄 알았지? 인생 한 방이야. 너네 시엄마는 그까짓 5억. 껌이라고. 앞으로 돈 많은 사돈덕 좀 보자. 보육원에 날 버리고 간 날. 난 당신 죽었다고 가슴에 묻어버리고 살았어.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2년이 엄마한테 뚫린 입이라고 떠들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죽은 존재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야, 너는 내 돈줄이야. 평생 빨대 꽂고 다 빨아먹을 때까지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미자는 손에 든 소주를 병째에 들이켜더니 그대로 테이블 위에 확 부어버렸어요. 투명한 액체가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리며 소주병이 쨍그랑 산산조각 났어요. 돈 달라고. 돈 좀 달라니까. 너 몇 척은 그냥 껌값 아니야? 회장 며느리가 그 돈이 없겠어? 성공했으면 엄마한테 효도 좀 해야지. 수연은 어이없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줄 돈도 없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 바보처럼 당하지 않아.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곧 불쑥 치켜들더니 희죽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다 방법이 있지. 기대해. 당장 여기서 나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술에 취해 축 늘어진 미자의 얼굴은 초라함과 탐욕이 뒤섞인 흉물스런 가면 같았어요. 더러워서 간다. 너. 오늘을 후회하지 마라. 강수현. 아니, 안젤라의 마음속에는 늘 보육원의 기억이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있었어요. 현재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박미자의 추악한 횡포의 충격 속에서
발걸음은 보육원 앞에 서 있었어요. 보육원 앞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고 수연은 조심스레 철문을 밀었어요. 낯익은 놀이터와 작은 정원을 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묘하게 가슴이 저려왔어요. 문득 어린 시절 보육원 철문에 매달려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갈 거야. 눈물이 울컥 올라왔지만 성당 계단 앞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온화한 목소리에 슬픈 기억 저편에서 빠져나왔어요. 안젤라 정말 오랜만이구나. 검은 수녀복의 원장 수녀님이 계단 앞에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수연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원장 수녀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안젤라는 마치 아이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어요. 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 돈을 요구하고 회장님과 민혁 씨를 모욕하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녀의 여린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원장 수녀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그 품에서 오랜만에 안전한 울타리를 느꼈어요. 한참을 울던 그녀에게 원장 수녀님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안젤라야, 넌 누구의 딸이냐고 묻지 말아라. 넌 이미 하느님의 딸이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일군 너 자신의 주인이다. 너를 버린 사람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 수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회장님과 민혁 씨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미 민혁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원장 수녀님의 눈빛은 답을 아는 듯 한없이 따뜻했어요. 빛과 희망을 주는 안젤라야. 사랑은 이미 내 안에 있단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병원비와 장학금을 후원하고 또 내 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길이지. 그 순간 성당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따스한 손길이 내려앉아 치료하는 듯 마음이 평온했어요. 안젤라는 가슴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수녀님 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전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란 걸요. 원장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십자가를 향해 온화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널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니. 성당을 나오는 순간 안젤라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어요. 마치 그녀의 안에 있던 얼음장이 서서히 녹아내린 듯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어요. 내 과거가 어떻든 나는 강수연이야.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일주일 뒤 해숙은 박미자에게 거액을 건네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당신 이 돈 받고 다시는 수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거. 돈봉투에 들어있는 거액의 수표를 믿을 수 없는 얼굴 앞에 해숙은 하얀 서류를 미자 앞에 툭 던졌어요. 이게 뭔가요? 당신 쓰레기 중에 1급 쓰레기더군. 수연이 친엄마도 아니면서 친엄마 행세하면서 돈 요구하고. 당신 더러운 탐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기생충이었어. 박미자와 강수연은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던 미자는 냉혹한 진실에 손이 바르르 떨려오는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박미자 당신, 사기죄, 공갈죄 등등. 당신 감방에 넣을 방법 100만 가지야. 당신을 3일 만에 빼는 것도 쉽지만 당신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하는 방법은 1000만 가지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수연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이제 수연이 인생에서 꺼져. 미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박차고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얼마 뒤 박미자는 결국 그 돈을 불법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고 결국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민혁과 수연은 출국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손에 든 여권을 수연에게 건네주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수연아 드디어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햇빛이 기체의 날개에 부딪혀 반짝였고 수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에서 보육원의 어린 기억에서 끝내 자신을 질긴 가시로 올감했던 박미자의 그림자에서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민혁 씨, 우리가 떠나면 어두운 과거가 정말 사라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듯 했어요.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히 속삭였어요. 사라지지 않아도 돼. 우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니까 과거는 잊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리고 가짜 엄마의 배신 속에서도 결국 스스로 일어선 수연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밝은 빛을 찾아가곤 합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중요한 건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불안이나 어둠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